안녕하세요. 독수리 나는 재테크의 똑지입니다. 오늘은 작년부터 꾸준히 핫했던 키워드, 월배당 관련 말씀 나누고자 유용주 매니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미래에셋 자산운용 유용주 매니저입니다. 네, 투자자분들이 배당, 이 키워드에 정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는데요. 배당주부터 월배당 ETF까지 정말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뜨거웠죠. 그 배경에는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시나요? 맞습니다. 24년 연초부터 25년까지 국내 월배당 ETF의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금액이 10조 원에 달했습니다. 특히 시장이 어려웠던 25년만 따로 보더라도 2조 8천억 원에 이르는 순매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트렌드를 넘어 투자자분들의 관심과 수요가 얼마나 뜨거운지를 보여주는 수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월배당 ETF를 선택한 이유는 사실 굉장히 명확합니다. 바로 꾸준한 현금 흐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높은 금리, 불확실한 경기 상황 속에서도 매달 현금을 기대할 수 있는 구조는 투자 심리에 안정을 주고 또 장기 투자에도 좋은 동기를 부여합니다. 특히 자산 가치의 변동성과 관계없이 현금 흐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요즘 같은 변동성 장세에서는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급이 조금 부족하게 느껴지는 사회 초년생부터 노후를 준비하는 분들까지 꾸준한 현금 흐름을 추구하시는 모든 투자자들에게 월배당 ETF는 하나의 든든한 선택지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은 변동성 장세에서 빛을 발하는 ETF라는 점입니다. 배당이 수익률을 방어하기 때문인데요. 투자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주가 상승으로 인한 시세 차익과 기업 배당에서 나오는 배당 수익입니다. 과거 S&P 500 지수를 살펴보면 연평균 수익률에서 배당 수익이 기여하는 부분이 꽤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인플레이션이 높았던 1940년대와 1970년대의 경우 연평균 수익률에서 배당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65%, 71%나 됐어요. 2000년대 약세장에서는 배당이 주가 하락분을 거의 상쇄시키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네, 그러네요. 매월 기대되는 현금 흐름에 거기에 더해 변동성 장세의 힘을 보여준다니 지금과 같은 상황에 너무 매력적인데요. 그런데 월배당 ETF들이 너무 다양하게 출시되면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려운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름도 너무 어렵고 또 상품 구조도 복잡하게 느껴지더라고요. 투자자 입장에서 월배당 ETF를 고를 때 중요한 기준은 뭐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요즘 월배당 ETF가 워낙 다양하게 출시되면서 명칭도 길고 때로는 상품명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어서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더 어렵고 헷갈리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 월배당 ETF를 고를 때 반드시 체크해야 할 두 가지 핵심 기준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배당의 지속 가능성입니다. ETF가 지급하는 분배금의 비율이 과도하지 않은지 꼭 살펴봐야 합니다. 지나치게 높은 분배율을 설정한 ETF는 일시적으로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분배금이 소진될 위험이 있고 결국 ETF의 자산 가치 자체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현금을 기대하려면 적정 수준의 분배율을 가진 상품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성장성입니다. 배당주 ETF의 투자 수익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세 변동에 따른 매매 차익과 분배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월배당 ETF라고 해서 단순히 현재 배당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기업의 실적과 주가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지를 함께 봐야 됩니다. 결국 펀더멘탈이 탄탄하고 장기 우상향이 기대되는 기업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ETF를 선택해야 배당과 함께 시세 차익이라는 추가적인 투자 수익도 기대할 수 있거든요. 즉, 배당 투자는 단순한 배당 수익률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배당의 지속 가능성과 성장성을 함께 고려한 선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두 가지 요건을 말씀 주시니 슈드가 머릿속에 떠오르는데요. 배당 ETF 투자 열풍 중심에 슈드와 한국판 슈드인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맞아요. 배당주 투자를 처음 접하는 분들도 슈드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정도로 정말 큰 인기를 끌었죠. 슈드는 안정적인 배당 성향과 우량 기업 중심의 포트폴리오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배당의 지속 가능성과 성장성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표적인 ETF예요. 말 그대로 배당 투자의 교과서 같은 역할을 해왔죠.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고배당과 재무 건전성을 동시에 고려한 기업들을 선별하여 적정 분배율과 장기 성장성을 추구하는 ETF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단순 고배당주가 가지는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어요. 현재 시점의 높은 배당 수익률만 고려시 기업의 저조한 성장성이나 재무상의 문제, 최근 주가 급락을 만든 이슈 등 중요한 리스크들을 간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이러한 배당 함정 사례들이 종종 발생해 왔습니다. 그래서 보다 선별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슈드는 이런 철저한 선별 전략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성과와 배당 수익률을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그 뜨거웠던 미국 배당 다우존스 전략을 한국 시장에 적용한 ETF가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S&P 다우존스가 직접 만들었다고 들어서 더 관심이 가는데요. 기존 슈드와 어떤 공통점과 매력을 가진 ETF인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상품명은 타이거 코리아 배당 다우존스 ETF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미국 배당 다우존스의 전략을 한국에 적용한 ETF인데요. 슈드와 동일하게 고배당 재무 건전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점이 가장 큰 공통점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10년 연속 배당금 지급 요건 및 과거 5년 배당, 배당 수익률, ROE 등 배당률과 퀄리티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핵심적인 방법론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한국 시장 특성에 맞게 일부 지수 기준은 완화했습니다. 시가총액, 일평균 거래대금, 종목수, 섹터 한도를 완화했습니다. 추가적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매력은 바로 포트폴리오의 분산 구조입니다. 많이 알고 계시는 코스피 200과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섹터와 종목 모두 코스피 200에 비해 훨씬 더 분산되어 있습니다. 먼저 섹터 구성을 보면 금융, 자유소비재, 산업재, 필수소비재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글로벌 경기와 수출에 민감한 IT에 편중된 코스피 200과 차별화됩니다. 종목을 보면 개별 종목 비중 최대 4%로 제한하여 소수 종목 쏠림을 방지했습니다. 덕분에 개별 기업 리스크를 축소하고 보다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섹터 및 종목 분산 효과 덕분에 2019년 초부터 최근까지 지수별 연간 변동성 비교 시 2020년을 제외하고는 코리아 배당 다우존스 지수는 매년 코스피 200보다 낮은 변동성을 기록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배당 수익률입니다. 코스피 200에 비해 코리아 배당 다우존스 지수는 상대적으로 높은 예상 배당 수익률이 기대됩니다. 즉, 종목들의 저변동성과 함께 글로벌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에도 꾸준한 배당 수익 매력을 기대할 수 있다는 뜻이죠. 더불어 통상적으로 매 분기 분배금을 지급하는 대표지수 ETF와 달리 매월 중순 일정한 분배금을 지급한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결론적으로 타이거 코리아 배당 다우존스 ETF는 변동성 장세에 대응하면서도 안정적 현금 흐름을 추구하는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미국 시장에는 슈드처럼 검증된 배당 전략 ETF가 있는 반면 한국에는 아직 배당률, 성장성, 그리고 건전성을 동시에 갖춘 ETF가 드물었다고 느꼈는데 정말 매력적인 선택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런 궁금증도 생깁니다. 왜 그 중에서도 특히 타이거 코리아 배당 다우존스 ETF에 주목해야 하는 걸까요? 한국 투자가 매력적인 상황인 걸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한국 투자자분들의 미국 시장 선호도가 높다는 것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다만 25년 시장 흐름을 보면 주신 질문에 해답이 보입니다. 미국이 상승을 주도했던 작년까지와 달리 올해는 미국 시장의 변동성이 가장 크게 나타났습니다. 반면 한국 시장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었어요. S&P 500, 나스닥이 각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1% 하락한 반면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상승했죠. 즉, 지금은 분산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뜻입니다. 미국 중심 투자만으로는 변동성 리스크를 줄이기 어렵기 때문에 한국 시장 비중을 높이는 전략이 유효해진 거죠. 여기에 더해 한국 기업들의 주주 환원 강화 움직임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역동적 경제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기업의 배당 성향 확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주주 환원 증가분의 5%를 법인세세 공제해주는 제도와 배당 증가분에 대해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또 투자자들도 점점 더 적극적으로 변하고 있는데요. 행동주의 펀드와 소액주주 연대를 중심으로 정기 주주 총회에서 주주 제한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추세입니다. 즉, 기업들의 주주 친화 정책 확대가 과거보다 훨씬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타이거 코리아 배당 다우존스 ETF는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고 불리는 ROE, 부채 대비 현금 흐름 비율이 높은 기업들을 선별하여 투자합니다. 따라서 배당 확대 기조가 강화될수록 포트폴리오에 편입된 기업들의 주주 환원 여력 또한 함께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요즘 연금 계좌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바로 외납세액 이슈일 텐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해외 배당 ETF에서 국내 또는 해외 커버드콜 ETF로 자금을 옮기고 있습니다. 타이거 코리아 배당 다우존스 ETF는 국내 배당주를 기초자산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고민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만약 1억 정도 목돈으로 ISA 계좌에서 포트폴리오를 짠다면 국내 월배당 ETF를 어느 정도 담는 게 좋을까요? 외납세액 때문에 마음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연금에서 월배당 ETF로 노후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걱정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이번 출시되는 국내 월배당 ETF인 타이거 코리아 배당 다우존스 ETF는 이런 고민을 조금 해결해드리기 위해 출시된 상품입니다. 항상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미국 대표지수 ETF 등을 코어 투자 전략으로 가져가면서 추가적으로 지금처럼 변동성이 높을 때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배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ETF를 함께 투자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월배당 ETF를 고려하신다면 타이거 코리아 배당 다우존스 ETF가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는 거죠. 높은 배당을 기대하면서 지수도 성장했으면 좋겠고 거기에 외납세 개편 영향도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투자자분들은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정보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똑재TV는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